2018년 3월 2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모든 종합일간지가 이명박 씨의 구속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이명박 구속, 전직 대통령 네 번째 사법 처리.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국민일보, MB 구속, 전직 대통령으론 네 번째. 이런 제목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대 횡령 혐의로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이명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해 이명박 씨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씨는 노태우와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에 이어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MB 구속,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수감. 세계일보, MB 끝내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앙일보, MB 구속 수감.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명박 씨는 자신의 SNS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MB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이명박 씨를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로 압송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씨와 동시에 수감되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 구속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23년 만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부끄럽고 부끄럽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한밤 구속.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또 철창에 갇힌 전직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이명박 씨는 동부구치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는데요. 검찰은 MB와는 별개로 술의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씨를 소환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MB 구속영장에 김윤옥 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정직한 뉴스 보자고
오늘 새벽 이명박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죠. 특히 MB의 영장 실질심사 포기가 법원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범행을 자백하거나 검찰 주장에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는데요. 한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또 하나의 개가다. 이런 평가가 SNS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7개국이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또 있군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무기 전개와 훈련 비용까지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무기 전개와 연합훈련 비용까지 한국에 청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도입 비용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무기와 훈련 비용까지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정당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 계산서를 이번에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다음 주 월요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 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국회를 압박했는데요. 4월 27일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국회는 아직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만 18살로 하향하는 안이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선거 연령을 낮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막판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단체인 촛불 청소년 인권 법제정연대는 어제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현장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질타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전 세계 225개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225개국 그 중에도 못 낀단 말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일을 맡고 있는 헌정특위에서 18세 투표권에 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세 투표권 줘야 된다. 학제 개편만 하면 줄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투표권 18세에게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학제 개편인데 더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국민들 18세 청소년들에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헌정특위에서 논의했는데 자유한국당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국회에서 또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삭발까지 하고 나섰는데 자유한국당 각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리랑 TV 사장을 지낸 방석호 씨. 네, 사장으로 있을 때 호화 해외 출장 논란으로 2016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방석호 전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석호 전 사장은 아리랑 TV 사장으로 재직하며 가족을 동반한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방석호 전 사장은 감사를 받으면서 미국 뉴욕 출장 중 캐비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을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허위로 지목한 동반 식사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도 않았고 검찰도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모두 방석호 전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가족 동반 호화 출장 비리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후배 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도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소유의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소유의 월간조선이 조선 미디어에 큰 타격을 줄 보도를 내놓으면서 그 까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은 성폭행 사실은 없다. 월간조선 기사는 잘못 나간 기사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월간조선 보도로 TV조선 내부에서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현재 월간조선의 보도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기사를 내보낸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은 기사가 문제되면 사표를 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TV조선 내부에서는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과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사진이 단독 공개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 경찰에 증거로 제시한 780장의 사진 가운데 일부가 공개된 것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측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시안 측에서는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블랙하우스에서 공개된 사진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홍익대 인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모습, 그리고 불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명진 스님과 만나 식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레시안을 돕고 있는 민국파 씨는 2011년 12월 23일 낮 1시에서 2시 사이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까지 태워다 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낮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홍대에서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대에서 찍은 사진에는 민국파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전문가는 780장의 사진에 대해 조작된 의혹이 없으며 당시에 찍은 것이 맞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성추행은 없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1년 12월 23일에 정봉주 전 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그날 그 정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장수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신빙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성추행 주장한 피해 당사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 삼는 거는 미투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언론 기관이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보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프레시안 측에서도 맞고소를 했는데 무죄 입증 자신하십니까? 당연히 자신이 있죠. 저희가 먼저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하는 거는 그쪽 입장인 거니까 저희가 내용을 못 봤죠. 네,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으니까.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당일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본인들이 기사에서 밝혔듯이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는 이후 조사에서 왜 그날 택했는지 그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A씨나 피고소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말씀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진실은 조사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뭐 상대방 쪽에 동의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취지로 주장하시는 저기 건가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성추행 사실은 없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의 내용들은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될 것 상황이 같은데. 있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고 그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전략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조련시켜 당선시킬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을 들깨 조련사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조련시켜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들깨라는 별명을 강조하며 처절한 진정성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제 별명이 들깨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은혜관 사무실에 제가 가장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글귀가 처절한 진정성입니다. 저는 뛰어난 학출도 아니고 또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 또 든든한 정치인 고관 대작의 그런 배경을 가진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맨몸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처절한 진정성만이 상대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저 삶의 그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처절한 진정성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덜깨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특히 언동설안에 버려진 덜깨,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그저는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연루됐던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가 대한항공의 자회사 에어코리아의 상근 고문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은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제공을 문제 삼아 여객기를 계류장에서 되돌린 사건이죠. 특히 여운진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언을 은폐하기 위해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운진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3년 동안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요. 여운진 상무가 에어코리아의 상근 고문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여운진 상무의 고문 임명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총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87년 헌법 체계 하에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력 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 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은 특정 정치인 또 정권 정당에 입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여야 막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습니다. 둘째, 유례없는 지금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입니다. 87년 서설 실풀은 전두환 정권도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총리,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서 개헌을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도리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이것은 2018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하는 말이 아님. 2016년 박근혜 정권 황교안 총리에게 했던 말. 이때만 해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지지했던 김성태 의원. 그런데 2018년 원내대표가 되더니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발의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쪼개먹기식으로 강을 파는 이 개헌 쇼를 벌이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쇼통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헌을 안 하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안 한다 그러지 개헌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대해 육두 문자를 써가며 비난. 그런 김칫국을 일찌감치 마시는 짜고 치는 사기 도박단 같은 이런 개헌 정치쇼는 장사를 하고 초잡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 공작으로서 6.13 선거를 뒤엎으려는 그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이 개헌 불장난은 애들도 아니고 개헌 가지고 이렇게 불장난 오래 하면은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싸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의 별명은 들깨.
들의 멍멍이. 김 의원은 들깨라는 별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제 별명이 들깨입니다. 저는 들깨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특히 언동 설안에 버려진 들깨,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그저는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 세상에. MB가 이렇게 가는군요. 예, 뭐 사필 규정 뭐 많은 한자 성어들이 많이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일단 사필 규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요.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예. 계속 웃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팟캐스트 진행자하고 김영민 PD님이 약속했던 거 왜 공약을 안 지키시는지 일단 항의부터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공약이 있었습니까? 관광버스를 빌려서 아이고. 그 버스 안에 50명이 앉아서 미친 듯이 깔깔대기로 약속을 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선명한데 한 팟캐스트 진행자도 그렇고 김영민 PD님도 그렇고 버스 대여료 때문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항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건 저희가 지금 나댈 상황이 아닙니다. MB만큼의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네네 저는 어쨌거나 이것을 시작했던 한 팟캐스트 진행자도 큰 일을 했지만 사실 나꼼수가 재밌게 방송이 됐던 것은 김영민 PD님의 역할이 전 절대적이었다고 보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박수 딱 3번씩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MB가 이제 구속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 지점에 와서 한 2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신을 말 그대로 구속해놓고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추징금을 추징당하고 벌금을 맞고 징역을 살아야 이것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사실은 구속이 처벌이다라는 관점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죄 없는 인사들을 일단 구속시켜서 망신을 주고 또 뭔가를 부르게 만들고 별건을 수사하고 했던 것이 검찰 수사기법 중에 하나였고요.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혹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구속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 물론 이명박 씨는 3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이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구속이 벌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씨의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과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과거를 돌이켜보면 논두렁 시계를 시작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이것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망신 주기로 일관했던 기억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똑같은 짓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점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시시콜콜하게 사건의 모든 이런 내밀한 것들 그리고 상대방을 망신 줄 만한 스토리들을 찾아서 이것을 위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검찰 역시 본인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범죄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전 뭐 물론 보면서 짜릿하고 기분 좋고 통쾌하긴 합니다만 그런 마음 한편이 항상 좀 불편했다는 거. 검찰은 언제나 가해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고 그 때리는 모습을 중계하지 말아야 될 점까지 중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의 모습은 저는 좀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해외에 은닉한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액 국고에 환수해서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MB가 숨겨놓은 돈 단정하고 또 그 돈을 어디다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MB에 대한 예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MB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신앙 그 자체고 신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숨겨놓은 재산과 착복한 재산 그리고 유출된 부들을 전액을 환수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100%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찾은 돈은 특별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허투루 그냥 국고로 환수시켜서 쓸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해외 은닉 사례들을 찾아내는 어떤 특별한 기관을 만든다든지 여튼 MB가 모아놓은 돈은 우리가 대대손손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좀 명징한 곳에 갖다 썼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전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울러 저는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우리 국민이 끝장을 냈는데 평화적인 촛불혁명이다 보니까 과거 혁명 같으면 목이 달아났어도 한참 전에 목이 달아났을 자들이 아직도 조절났다고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심판받았다 이런 신호를 반드시 보여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처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물들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을 묻는 작업들 반드시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부역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제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자들을 가뒀던 자들도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친일 청산에 실패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온정을 베풀진 않을까라는 걱정 사실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기조를 쭉 유지해서 이번만큼은 말 그대로의 발본색원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이제 개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앞에서 많이 써서요.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 길게 하진 않겠고요. 하나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다.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점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이번에 독립기관으로 지정돼서 행정부에서 빠져나가서 헌법적으로 독립기구로 존재하게 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무엇보다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제도의 혁신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조항에서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도록 헌법이 개정된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들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유권자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유권자들을 총으로 옆에서 표를 받아왔는데 뭐 이런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만약 잘못이 발생하면 아주 엄하게 벌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만 따로 묶어서 그것만 안 하면 되는 형태였거든요. 예를 들면 유권자를 매수한다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남의 표를 뺏는다든지 선거할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것의 효과는 뭐가냐 하면 이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 한국인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가끔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동네를 샅샅이 훑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호별 방문. 미국에서 이제 도어락이라고 하는데요. 정치 신인이 정치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동네를 2년, 3년 전부터 한 집씩 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성애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집에 문을 두들기고 다니는 거죠. 10만 명의 유권자가 사는 마을에 만 가구를 직접 다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던 신호범이라는 분이 이제 결국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던 기적 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신인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구애받고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봐야 되지만 헌법이 보여주는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형태 금지하는 것들만 정확히 정해놓고 그거 외의 것들을 풀어놓으면 상시적으로 평상시에 본인을 알리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야 하거든요.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보름 동안 나와서 트럭을 타고 그 형형색색 옷을 입고 서로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름이 많이 나와 있거나 그것이 뭐 악명이 높든 아니면 선의로 이름이 높든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후보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력, 특히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현재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정말 정치를 하려고 하고 풀뿌리부터 열심히 훑어온 사람들에겐 기회가 적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이 자유화되면 할 수 없는 것들만 묶이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게 풀리게 되면 요즘 뭐 온라인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느 때나 지지운동을 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작게 한 줄 나왔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변화라고 보고 이 부분이 꼭 통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적은 돈을 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투표율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지역별로 다른 목소리들이 그리고 또 소수 정당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런 속에서 한국의 정치가 좀 더 밝아지고 튼튼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색깔론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모 정당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번 헌법에는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또 이제 뭐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관제 개헌이다 그러지 격렬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발의해달라고 그렇게 앙망하는 대사를 황교안 총리를 통해서 읊었던 시절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논의해온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됐고요. 자유한국당도 그중에 일원의 하나로 참가를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을 안 하고 버티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지방자치선거와 같이 개헌을 주장했던 모든 당 후보들의 마음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논의를 빨리 진척을 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고 아름다운 국회 하반기를 좀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되려면 기성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국민이 나서서 바꾸는 수밖에 없죠. 정치권이 국정농단을 수습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회가 계속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물론 국회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은 결국 국민들이 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서 권력의 동아줄을 잡은 채 손을 놓고 있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기성 정치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가져가서 손에다가 따뜻한 불을 밑에서부터 좀 지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이 구속된 날 김성회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이명박이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쪽팔림이 반으로 줄어들겠네? 카카, 쪽팔릴 줄도 아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요즘 MB 덕에 산다. 응? 만나는 친구마다 카카의 청렴함이 새삼 빛나 보입니다. 우리 카카께서는 직접 수금하지 않으신 데다 치졸하게 빵집 같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뜯거나 몇 천만 원 받고 이러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수금을 안 해도 수금했던 최순실이하고 경제 공동체라서 최순실이가 받아도 그건 곧 카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 재벌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정경고리의 유착을 강화시킨 죄가 과연 MB만 못할까요? 근데 카카한테 카카 청렴하십니다 라고 말한 친구, 아니 그 친구가 누굽니까? 카카는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데 만난다는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방 바퀴벌레 여우기. 뭐라고요? 바퀴벌레? 사람이 아니고요? 넌 새끼야 우주와 대화할 능력 없지? 난 있어. 나는 모든 생명체하고 대화가 가능해. 그렇습니까? 그 혹시 바퀴벌레 말고 사람이 카카한테 MB보다 청렴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있었어. 꽤 박식한 친구야. 누구지요? 유영하. 쟤는 변호사잖아. 야, 사법고시 통과하는 게 존나게 힘든 거 너 알지? 그 변호사가 나보고 청렴하대. 변호인이야 당연히 그러하겠지요.
설마 변호인이 각하를 쓰레기, 멍청이, 폐기물, 칠랄레 팔랄레, 잉여인간, 개허접호로 범죄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구나, 이 존만한 새끼. 그래, MB가 우리 서울구치소로 들어왔어? 들어왔다면 신고시켜야지. 응? 대접 가져와. 거기다 막걸리 붓고 내 그 비듬을 털어가지고. 각하, 근데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아니, 그런 데가 있었어? 구치소 많습니다. 혹시 거기 최신 시설 아니야? 잘 아시네요. 그렇지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거기 보내줘. 이번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감옥 나오신 다음 또 범죄 저지르고 그 구치소 가세요. 야, 이번 죄값을 다 치르라고? 그럼 내가 언제 나갈 줄 알고? 그렇지요. 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범죄를 문제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우선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MB형, 오늘 아침 모닝빵, 잼, 두유,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는데 어땠어요? 빵이 좀 짜다. 국민 여러분, 감옥 좋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그런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정말? 뻥이다. 들어올 때 홍익출판사의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 따로 있다고 하는데,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에는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50여 가지 심리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때, 재판 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참고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소송비 대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비밀을 좀 지켜주시지. 아이고, 난 눈 뜰까봐 걱정이야. 이 나쁜 새끼들이 다 나한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MB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자 또 다른 분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를 선물해드려요. 검색창에서 술친곰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 보내드려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고요. 재용아, SBS에 광고 좀 줘라. 애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자, 이번엔 안철수 대표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십시오. 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데요. 이번에 인재로 이인재 씨를 영입하면 어떨까요? 회창이 형. 이인재, 이인재 이 씨발 새끼, 사연을 올리셔서 클로징 멘트에서 소개된 분, 이분들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을 선물해드립니다. 여타 무능하고 부패한 과자 이제 끊으시고 강릉 두부도넛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구속된 서울 동부구치소는 원래 땡땡구치소였지요. 땡땡구치소의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지? 1번, 쇼생크 구치소, 2번, 강동 구치소, 3번, 송파 구치소, 4번, 성동 구치소, 5번, 잠실 구치소.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남수 이진동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 둘 다 비슷한 카테고리에 고민을 하게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남수 같은 경우는 좀 이진동하고는 좀 다르죠. 이진동은 성폭행 의혹이 나온 거고, 녹음 시간 조금 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뉴스타파가 증거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이진동은 그렇고, 다만 최남수 건 같은 경우는 불륜인데, 요거는 뭐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뭐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최남수 관련된 얘기는 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미디어스가 보도했던 내용, 최남수 불륜설은 아직 사실로 규명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로 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사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그래서 뭐 미디어스에 나온 얘기가 뭐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YTN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YTN 파업이 오늘로 51일째를 맞았는데요. 파업만 놓고 봐도 2달 가까이 됐고 제작 거부 때까지 합치면 3달 정도 되어가는 시간이죠. 근데 뭐 최남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뭐 이사회가 뭐 중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진솔하게 대화하자 뭐 이런 노조에게 얘기 같은 걸 하긴 했고요. 근데 뭐 진솔한 대화도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 그게 진솔한 대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에서도 황당하다라는 좀 그런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남수는 계속 버티고 있고 뭐 노조는 끝까지 간다는 자세로 나오는데 이게 접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엊그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YTN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 표철수 위원이 YTN 파업에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효성 위원장께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심정으로 엄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호성 위원장은 뭐 기본적인 입장은 이 노사가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는 게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지나치게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이 방통위가 뭔가 깊숙이 개입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뭐 공영방송은 이사 임명권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데 이 YTN은 재승인 심사 외에는 딱히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가 심사 때 방송국을 없애는 권한 말고는 딱히 민간 방송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방통위가 중재를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위원들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는데 일단은 그 노사 양측의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듣고 좀 시비 문제를 가린 다음에 이사회에다가 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추측이 좀 되더라고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통위가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역할을 하고 특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다음 주 중에 YTN 주총에서 뭐 신임 이사들이 뽑히면 방통위가 이사회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래도 이 방송사가 제어가 안 나면은 방송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도 하루아침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의 입장으로서도 뭐 이런 압박이 오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뭐 양쪽 얘기만 듣고 뭐 서로 대화해보라 막 이거는 뭐 예전에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네. 방통위도 그런 방법을 써봤자 무의미한 결론밖에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진을 뭐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부디 방통위가 이 시비를 좀 가려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남수 나와라, 노조 나와라, 서로 손잡고 화해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양측 얘기를 들어보긴 하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뭐 중재를 나서겠다, 뭐 이런 정도였으면 아마 예전부터 나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어느 정도 그 중재들이 계속 실패했다는 과정을 쭉 봐왔으니까 방통위도 그런 식의 중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시비비 가리고 최남수가 과연 사장 적임자인가 이것까지 따져가면서 사퇴의 해법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야 하고 또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는데 이거 내버려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기관이니까요. 네. 좀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일찍 나섰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제 하루빨리 나서서 정확한 방식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MBC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차라리 MBC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렇다고 뭐 MBC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체로 MBC가 새 출발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분도 많았고 욕하는 분도 있었고요. 막말에 표상인 저한테 욕을 한다는 거는 무슨 반격을 당하냐고. 리영희 선생님 앞에서 언론관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YTN 사측이 또 공기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태 해결에 대해서 뜻이 없다면은 좋다. 다음에 제어가 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압박한다면은 뭐 그때 가서 자기들도 뭐 생각이 있겠죠.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날 갖다 못해 거의 뭐 폐기 단계의 이런 노사관으로 이런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측 단단히 각오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이진동 기자라고 업계에서는 좀 나름 상당히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네. 1992년에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2004년에 조선일보로 이직을 했고요. 지금은 TV조선 소속이고 여러 가지 특종을 터뜨렸는데 아마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거는 최순실의 의상실 영상, 이영선 행정관, 뭐 윤전추 행정관이 막 몸에다가 이제 핸드폰 닦아서 최순실에게 주고 막 그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가져와서 보도한 특종을 했던 기자입니다. 몇 달 만에 공개한 거죠?
예, 그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입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묵히고 있다가 JTBC가 태블릿 PC를 공개한 다음 날, 그러니까 이미 스모킹건이 나온 다음 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던 거죠, TV조선에서. 근데 이런 중요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동안 까지 않았나 의아한 그런 게 있었기도 했고요. 과연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정권에 어마어마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방상훈 사장이 몰랐을까라는 의혹도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김의겸 기자께서 예전에 한겨레에 계셨을 때 방갑중 기자에겐가 하여튼 그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상훈 지금 조선일보 사장이 그때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할 때 일종의 예명처럼 썼던 게 그 이름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방갑중이 맞나 하여튼 지금 다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건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특종을 터뜨린 다음에 그거를 써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걸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조선 쪽에서 다 털어갔더라. 그러니까 뭐 방상훈 사장님 지금 증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얼른 까세요. 막 이런 칼럼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언론계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회자가 됐던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진동 기자가 바로 그 의상실 영상을 보도를 한 기자인데 예전부터 뭐 미림팀 엑스파일 도청, 그다음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진승현 게이트 막 이런 일들 굵직굵직한 특종들을 많이 터뜨렸어요. 그래서 능력이 또 출중하셔서 그런지 뭐 지난 2008년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까지 나갔다가 떨어졌고요. 그렇군요. 예. 다시 또 TV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TV조선에서 이제 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 아,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 그럼 김용민이도 대표적 폴리널리스트입니까? 글쎄요, 김용민 PD는 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전에도 이제 뭐 김의겸 대변인이 임명이 될 때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라당 뭐 그쪽에 관련된 뭐 취재를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정치에 다시 나갔다가 그것도 이제 뭐 선출직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일개 당직자도 아니고요. 다시 또 그게 낙선을 했다고 언론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요 부분은 좀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리널리스트라는. 김용민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극동방송에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그만두시고 계속 프리랜서 활동을 해오셨고 뭐 언론계에 계속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거랑은 경우가 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그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거랑 경우가 다르다고 한 거지.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뭐 말이 길어지면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진동 기자가 갑자기 사직했다는 얘기가 어제 아침부터 들렸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는데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TV조선의 후배가 이진동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한참 고민한 끝에 최근 미투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이제 괴로워하다가 참지 못하고 공개를 한 거죠. 이 사실이 보도가 되기 전에 이진동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TV조선이 수리했다. 뭐 도는 얘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월간조선에서 처음 보도했고 그다음에 미디어스가 받아서 보도했고 뭐 저희는 이진동의 입장을 받아서 보도했는데요. 이진동 기자는 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다만 그럼 왜 사표를 냈냐라고 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사실이 아닌데 성과 관련된 추문이라는 뭐 그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TV조선 내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어제 뉴스타파의 내용을 보니까 이진동 기자의 카카오톡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최근에 미투 관련 움직임을 쭉 보고 그다음에 그때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서 이진동 기자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고 이진동 기자가 변명의 여지 없이 뭐 잘못했다라고 다시 뭐 기회를 주면 뭐 열심히 살겠다 뭐 회사는 그만두되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는 어렵다 뭐 아내와 뭐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에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진동이 TV조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월간조선에서 단독을 달고 나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용민의 정치쇼 시간에 그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월간조선에서 기자의 바이라인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진동 기자의 사표 수리 소식
그러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사표 수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아니 통상 말이죠. 자기 언론사에 뭐 한솥밥을 먹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진동 그리고 편집장 문갑식 기자 모르는 사이 아닐 텐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회사의 동료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만두게 됐다라고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월간조선이 이 같은 그 조선 미디어 그룹 안에 있는 TV조선의 빅엿을 먹인 네, 희대의 사건인데. 네, 그로부터 30분 있다가 네. 클릭을 하니까 안 나와 기사가.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 기사가 내려갔을까? 근데 일단 월간조선이 낸 기사의 제목은 단독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 후배 여기자 성폭행 혐의로 사표였고요. 월간조선이 이진동 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돼서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도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단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될 법했던 게 이 월간조선에서 기사를 쓰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또 여러 언론이 받아 써서 계속 이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뭐 찌라시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안은 뉴스타파가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뉴스타파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TV조선 쪽에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TV조선 쪽에 흘러 들어갔고 이 월간조선에서 문갑식 편집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써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대요. 이 조선 미디어 그룹 내부에서 기사 내려라 뭐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기사 내려라 막 이런 여론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론사에 대해서 불편한 기사를 쓴 타 언론사에다가 압박한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자매 언론한테 야 기사 내려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갑식 편집장이 이진동 부장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해요. 근데 기사에는 그 이진동의 반론조차 안 들어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혹시 제가 멋대로 한번 판단해 보면은 이진동 씨하고 불편한 사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직서를 내니까 이참에 한번 화끈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빅엿을 먹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무리한 억측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조선 미디어 그룹 내부에서 페이지 뷰, 그러니까 기사를 온라인에서 많이 보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면은 PV가 많이 나오니까. 프리뷰. 예. 네, 내부 총질인지 모르고 그냥 방아쇠 당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아니, 자기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게 보도가 났을 경우 이진동 씨는 뭐 앞으로 영원히 이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 재기가 어려운 걸 알 텐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뭐 출신 학교 이런 것까지 다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고의성, 이진동을 엿먹이기 위해서, 물론 이진동 씨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만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은 이게 문갑식 편집장이 보다 많은 프리뷰를 도모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효민 PD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제 그거니까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됐건 이 문갑식 씨가 기사가 내리라고 압박이 막 들어온 다음에 결국 이제 기사를 내렸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뭐 내가 사표 쓰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나가버렸다 뭐 이렇게 알려져는 있어요. 문갑식 씨가? 네. 그래요. 안 해 그러고 뭐 나가버렸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그 이진동 씨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 같지만 그거는 뭐 두둔할 여지가 없죠. 네, 근데 뭐 언론계에서는 뭐 이게 좀 이슈가 돼서 뭐 월간조선이 왜 TV조선 기사를 썼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이분이 과거에 그 KBS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모욕 발언을 해가지고 고소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개나소, 이 문갑식이 그 사람인가요? 멍청한 눈빛, 유흥업소 접대부 이런 표현으로 KBS 아나운서를 모욕한 일이 있었어요. 문갑식이 그 사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여러모로 아슬아슬하게 편집장직을 수행하고 있네요, 이 양반. 네, 그 문갑식의 세상읽기에서 2018년 2월 24일자에 탁현민과 이윤택, 오태석, 고은은 막상막하다라는 칼럼을 쓰셨네요.
그 제목에 왜 자기 이름은 뺐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박 씨가 구속되면서 사랑 따위를 믿는 국민이 이기고 도내신은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은 여전히 도내신, 돈의 신도로 넘쳐납니다. 이승환의 도내신 들으면서 MB만 갇힌다고 정의로운 세상이 저절로 오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윈 믿지. 난 돈을 믿어 거기하고 정직해. 말구와 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걸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정은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조롱이나 하지. 날 부러워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가 하면 두기, 내가 하면 두자. 네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상하. 나는 말고 돈의 신호, 나의 세금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말고 돈의 신호, 나의 개돼지. 신호, 나의 천민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나는 돈의 신호, 나의 개돼지. 그 PPL 시간이 돌아왔어요. 벌써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내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주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는데, 이 형사비 3,000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에서 실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라면 텐세이지. 또 있어.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이 당대표를 흔드는 걸로 간주하고 다음에 전부 강북에다가 공천 줄 겁니다. 떨어져 봐야지. 이 정신 차리지. 전 이 회장이고요. 이 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고 정열적이고 성능 좋은 홍삼만 원한다면 정열적이고 성능 좋다 해서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여보, 나 다시 대선 출마할까? 회창한 것 같아. 회춘한 것 같아.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041-754-0884, 041-754-0884 또는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DJ 이종황입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티백 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신의 붉은 유혹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jimstee.com
전창걸몰.com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창걸아, 그 술은 안 파냐? 술차 이런 것도 좀 팔아 이 새끼야. 예,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바디 로직 입고만 있어도 골반을 바로 세워준다고 광고했는데 구매 후기 하나 볼까요? 시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만족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자, 입었다 하면 만족 또 만족.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야, 자유당 너희도 바디로직 사서 입어라. 어째 다리가 불편하냐? 면회 한번 안 와? 한때 실세였던 나한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최강을지로님, 주가를 뻥튀기 해야만 주가 조작인가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것도 주가 조작이지요. 자, 알품는 입상님, 한국 재벌 흑역사 잘 읽고 있습니다. 비로소 인간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이요,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김용민.com입니다. 제 이름 KIMYONGMIN.com
com 김용민.com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원고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